이 내용 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비자 만료 날짜가 거의 다 돼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다른 나라에 다녀와야 한다면서 저보고 목바이에 한번 다녀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혼자 가야 하냐고 물어보니 내가 서류를 다 만들어 줄 테니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면 된다고, 본인이 연락하면 호치민에 올라와라 하셔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 집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비자 만료 날이 다가와도 연락을 안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죠. 작가님, 이제 며칠 후면 비자 만료되는데 목바이에 언제 가나요? 하니까 매번 로봇처럼 하는 말,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전화하면 올라와. 그때의 말장난으로 사람 가지고 논 거 생각하면 또 혈압 오르네요. 역시나 어김없이 비자 만료 날짜가 지나고 연락해서는 살고 있는 집에 짐 빼서 나랑 같이 호치민에 올라가자, 짐은 사무실에 두고 한국에 다녀와라.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본인이 나를 어떻게 막 하던 말던 말대답 한 번 없이 무조건 바보처럼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니 또 이렇게 전응한 수준으로 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 저를 계획적으로 한국에 보내버리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자기 말은 6월달에 호치민에 다시 올 수 있다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더 중요한 건 저를 한국에 보내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한국에 갈 때도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비행기표 끊어준다고 거짓말하고, 한국 갈 때 돈도 준다고 하고는 봉투에 몇십만 동 넣어주고 그 돈은 공항에서 벌금을 냈죠. 한국에서 돈 필요하면 말하라며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말만 해서 기대만 시키고 나중에는 어김없이 모두 다 빈말이었죠. 그때 한국에 가기 한참 전부터 작가님과 헤어지겠다고,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투자한 돈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화를 내며 알았어 줄게, 며칠 후에 줄게, 곧 줄게 하다가 애기 엄마랑 싸워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없었고, 시간 지나 연락해서는 곧 책이 나오고 바빠질 거야, 그 후에 돈 나와,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또다시 없는 말로 핑계대고 넘기고 시간 끌고 하다가 제 비자 연장이 안 돼 한국에 보내버리면 되는 상황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본인을 의심하는 사람,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온갖 재주를 부려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본인에게 모든 걸 주고 마음을 준 저에게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 짓을 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도 글 쓰면서 욕 나올 정도로 열받는 내용은 6월달에 호치민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길래 9월에 연락해서 제가 호치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회사 초청장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하니 지금 초청장으로 베트남 정부의 조건이 바뀌어 못 들어온다며 언제나처럼 강아지 대하듯이 기다려라 저기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얘기는 제가 초청장 보내주실 수 있어요 했을 당시 저에게는 초청장으로 못 들어온다고 하고선 그 당시 호치민에서 본인의 큰 형님의 초청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나중에 호치민에 가니 큰형님은 먼저 들어와 계셨더라고요. 큰형님은 그때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형은 들여보내고 정작 저는 팽시키고, 거짓말의 수준은 본인 모자처럼 신의 경지가 아닌지 싶습니다. 그 후 제가 연락 안하고 호치민에 알아서 들어갔더니 저를 본 우부현 씨는 귀신을 본 듯 깜짝 놀라시며 이게 어떻게 호치민에 들어왔지? 하는 표정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형은 초청 비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고, 입에서 나오면 다 말입니까? 후에 비자 만들 때도 큰 형님 거, 제 거 같이 들어갔는데 큰 형님 거는 코로나 기간에도 문제없이 연장시켜 주시고 제 비자는 비자 회사가 없어졌다, 그래서 여권 다시 가져왔다,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으면서 비자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짓말을 수십 번 하면서 말끝마다 사람 기만하고, 그리고 똑같은 그의 큰 형님도 말은 자신의 명예를 강조하면서 더러운 짓을 한 모든 만행을 조만간 싹 다 밝히겠습니다. 그 형도 만만치 않죠. 제 사연을 말해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다는 말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화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으니 오죽하면 증거 가지고 이렇게 개인 유튜브에 하소연을 하며 사실대로 기록하겠습니까?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나중에 보통 이런 식 전혀 상관없는 조용히 자신을 사색해라, 가난한 사람이 비참한 인생 습관, 부정적인 사람들 어쩌고 하는 것들을 보내곤 하시죠. 가난은 본인이 저에게 만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본인 때문인데 전혀 자기 잘못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제가 같이 생활하며 본 결과 영어 좀 잘하고 베트남 젊은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자랑하고 우월감에 본인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 모자도 그래서 쓰는 거면서 남들에게는 아니라고 변명하시죠. 2002년 5월 31일 조용히 자신을 사색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이값, 친구, 인연, 보통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죠. 2022년 6월 18일 목요일. 작가님 잘 지내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보다 연락이 없으시니까 걱정되네요. 잘 지내고 있다. 너 건강이나 신경 써라.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서 걱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고맙다. 좀만 견디자. 몸 건강하고. 네, 작가님 건강에 힘써주세요.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작가님 잘 계시죠? 베트남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언제 들어갈지 기다리고만 있자니 답답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못와. 9월 16일부터 한국 베트남 항공길 열려. 우리 형도 한국에 나갔다가 3개월 동안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어. 여기 거의 70%가 망했다. 대탐도 70% 이상 가게 문 닫아서 유령 도시다. 우리도 고전이지만 워낙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어서 조만간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있다. 지금은 입방정 떨면 안 되고, 한국 기업에서도 9월 16일 하늘길 열리면 바로 온다는데도 세 군데다 인쇄소 준비 중이고 드디어 천하가 보인다. 당분간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몸 관리나 잘해라. 제가 시민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큰 행운이 무엇이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 무엇이고 천하가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이래저래 해서 이래 돼서 안 됐어 라고 언제나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하시고, 또 다른 사업건이 있으니 한 달만 기다려봐 하시더군요. 2020년 9월 8일.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렸습니다. 작가님 잘 지내시죠? 저는 계속 병원 다니면서 검사하고 약 먹고 머리 아파서 수면제 먹고 잠만 잤습니다. 약 먹고 몸이 자꾸 가라앉아서 잠이 옵니다. 요즘 저희 모든 것이 가난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인데 언제 어디서 내일이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돈 몇 푼 때문에 죽고 죽이고, 죽을 때 돈을 써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는데 모두들 돈 때문에 연연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보다 가식이라도 그냥 남들한테 좋은 소리, 좋은 사람인 척 칭찬이나 듣고 싶어 사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그 속도 모르고 보여주는 모습에 혹하는 껍데기뿐인 인간들 같습니다. 본인 마음의 소리가 양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야 눈 감는 순간에 스스로 잘 살았다 웃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신조가 있습니다. 제가 뱉은 말과 약속은 돈이 있던 없던 제 입에 넣을 밥이 없어도 꼭 지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과 양심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진짜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저한테 인간 아닙니다. 특히 저한테 사실이 아닌 없는 말 하는, 지어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 대통령이라도 그 순간부터 저한테서 인간 쓰레기 취급받아요.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데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이용만 하려는 그런 놈들도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고 싶은데 말입니다. 작가님은 너와 나는 마음을 나누었다.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너무도 외로웠다. 이제는 너 없이 못 살겠다. 너는 하느님이 준 선물이다. 내 친동생이다. 너는 또 다른 나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너와 나다. 돈 생기면 우리 형한테는 안 줘도 너한테 5억을 줄 것이다. 100억을 줘도 너와는 안 바꾼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작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자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작가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뇌리에 주입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없이 듣고만 있지만 속으로 가슴 찡했고 울컥했고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많이 힘들 때마다 초심의 마음으로 그때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조금만 더 참자 하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들에서 저는 표현을 못하고 안 했지만 속으로 이제 진짜 나를 알아주고 내가 알아주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형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작가님은 나만 믿고 내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형님 말씀만 듣고 믿고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힘든 날이 있어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격적이고 더 기쁠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님과 제가 인생과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누었던 속 깊은 이야기, 감정과 약속들, 좋은 날이 왔을 때도 같이 기뻐하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결혼식 때 그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알고 저도 같이 힘들어 했었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좋은 날에 기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제 형처럼 작가님과 사모님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신경 써드리고 챙겨드리려고 했던 것도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힘들었었지만요. 그 오보연 씨 결혼식 전날도 제가 한국에 간다고 돈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의 사이가 조금 서먹서먹했었습니다. 작가님과 저와 공통점이 많지만 꼭 한 가지는 처음과 같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리 찾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면 처음에 고맙고 좋았던 감정을 망각하고 서로 헐뜯고 적이 되고 좋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사람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사소한 감정과 주위 사람들 말에 현혹돼서 별거 아닌 일에 오해와 질투로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과 저는 한번 들어온 마음은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게 같다는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죠. 요즘 작가님께 너무 긴 글로 제 생각을 많이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쓰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더 말하면 작가님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실수 없이 정직하게 돈 벌고 저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신뢰와 우정을 쌓으며 살았었습니다. 제가 몇 푼 없을 때부터 조금 벌었을 때까지 지켜보고 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믿는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제가 베트남에서 몇 년 돈 못 벌고 있다고 저를 빚쟁이처럼 대하네요. 몇 달 후에 돈이 들어오면 준다고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믿어요. 꼭 복수해야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웃음만 나옵니다. 한 달에 몇백을 못 내서 이제는 어김없는 빚이 생겼어요. 돈 벌 때는 큰 돈도 아니었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왜 나쁜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제 성격상 안 맞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내면 저번에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힘들다 말하냐고 하셔서 쓰다 보니 많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성격상 안 맞고 제 자신한테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힘든 척, 아픈 척 안 하려 하고 누가 아는 것도 싫어합니다. 혼자서 이겨내는 성격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문의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 태풍과 코로나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작가님 곁에서 챙겨드리지 못할 때 아프지 마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지금부터의 인생이 제일 소중한 거야. 몸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인생 생각보다 길어. 여기 잘하고 있으니까 몸 잘 추스리고 나한테 와. 여기는 다 망했지만 난 아니야. 프로젝트도 많고 큰 일이 들어와서 추진 중이다. 암튼 나중에 이야기하자. 베트남은 코로나로 심각하다. 대탐도 60% 이상이 문을 다 닫아서 죽은 도시 같다. 암튼 10월부터는 베트남에서 하늘길 열어준다고 하니 조만간 보도록 노력하자. 몸 건강 관리 잘해라. 붕 따고 가면 네 생각 자주 난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자주 하십니다. 프로젝트도 많고 큰일이 들어와서 추진 중이다. 이런 말도 싹 다 거짓말이죠.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어제 밤늦게 메시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몸은 괜찮습니다. 아침부터 산에 다녀와서 계속 자느라
늦게 연락드립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작가님과 예전 추억들이 떠올라서 편지처럼 쓰다 보니 너무 긴 문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작가님께 모든 초점과 신경이 맞춰져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말씀 어렵지만 이번에 들어가면 저도 많이 좀 챙겨주세요, 작가님. 작가님께 더 도움 드릴 수 있게 운동 열심히 하고 정신 놓지 않고 잘 버티고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오늘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네요. 작가님, 우리 회사에서 초청장을 보내줄 수 없나요? 매일 집에서 베트남 소식만 보고 있는 것도 답답합니다, 작가님. 그것 계속 베트남 행정이 바뀌고 있어서 몰라. 조금만 기다려봐.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이왕 갈 거 빨리 가야죠. 알았다. 기다려봐라. 2020년 9월 21일 일요일. 작가님, 제가 회사 초청장으로 들어가는 거 힘들겠죠? 회담 이번에도 별 얘기 없는 것 같고 관광 비자로는 내년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기다려야 해. 초청장으로 안 돼. 자기 형은 들어갔는데 왜 안 돼요? 왜냐하면 매일 베트남 정부의 조건이 바뀌고 있어. 조만간 총리가 발표한다니까 두고 봐야지. 상황 좀 보자.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봐라. 나중에 해야 할 일도 많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작가님, 여기에 더 있으면 베트남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식, 여전히 부정적이군. 기다려봐. 조만간 방법을 찾아볼 테니. 방법을 찾아볼 테니 하셨는데 그 후로도 방법을 찾아보시지도 않고 저에게 전혀 연락도 하시지 않으셨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정적이라는 말은 안 듣고 살았는데 상황이 저를 점점 부정적으로 몰아가네요. 작가님 앞에서 제가 쪽팔린다는 비속어 단어를 사용한 적 없지만 이번에 쪽팔림을 무릅쓰고 친한 변호사 동생한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돈을 좀 빌렸습니다. 고맙게도 잘해보라고 빌려주네요. 작가님께서 저한테 치부를 보여주셨듯이 저도 그 동생한테 제 치부를 보인 거죠. 작가님께서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들어가 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고맙다. 너도 마음을 크게 가져야 세상사 더 살다 보면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작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건강하지? 고맙다. 건강관리 잘해라. 코로나 상황만 좀 풀려서 하늘길 원만해지면 와라. 엄청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 늘 내 생각한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죠.